일본 우익의 상징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틀 뒤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동정표가 몰리면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에 직접 찾아 조문을 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당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제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좀 나왔는데 이게 종교 관련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용의자는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종교에 빠져서 헌금을 많이 했고, 가정이 파탄이 났다. 그래서 그 특정한 종교를 처음부터 공격을 하려고, 특히 그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노렸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 그 종교하고 관련이 깊은 아베 전 총리를 그렇게 저격하려고 결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틀 후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치러졌는데 이 아무래도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좀 줬겠지요? 예, 득표율은 52%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12%의 유권자들이 원래는 야당으로 투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사건 때문에 자민당 쪽으로 투표조를 바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라고 하면 상당한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쪽에서 압승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구구파죠. 아베파.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속한 이제 온건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는 사실 아베 전 총리가 늘 약간 걸림돌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붙는다면 그런데 아베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 쪽에서 보도가 꽤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할 수 있는 극우 쪽의 인물들이 다 큰 인물들이 없습니다. 모두 지금 아베파 안에서도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어서 대립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극우 쪽에서는 소소히 분열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네. 반대로, 키다 총리를 비롯하여서 온건파 쪽에는 상당히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파, 그리고 니카이파, 아소파도, 전 부총리만 극우이지 나머지는 원래는 온건파였기 때문에 이러한 바보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온건파 중심의 자민당 정치 이런 식으로 이것은 2000년대까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회담 했을 때 오부치 수산도 그러한 온건파에서 나왔고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금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일본 측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앞으로 3년간 이제 대규모 선거도 없고 하니까 이번을 계기로 이제 기시다 정권이 온건파들이 좀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3년간은 큰, 선거는 없지만, 2년 후에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가 다시 승리를 하면 계속 집권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극우 쪽은 사실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키다 전 총리는 사실 총리이기는 하지만 실력이 있는 총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에 많이 압박을 당해가지고요. 정책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니카이 총간사장이라는
그 스가 정권 때 간사장 그리고 아베 정권 때도 간사장을 오래 했던 인물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력자로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온건파가 규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참여연 선거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늘 얘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개정을 할 수 있을 그 의석을 훨씬 넘어서서 얻었단 말이죠. 야당까지 포함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러한 상황 그 아베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참의원 모두가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원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는 의석수를 과거에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발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국민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50% 이상 개헌해야 되고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과거가 있고 최근에도요. 아사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58%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이 없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개헌을 그러니까 자위대를 군대로 바꾼다라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기 때문에요. 아직은 큰 걱정이 우리가 볼 때 걱정이 되지만 일본 국민들은 원하지 않다라는 면에서 큰 걱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 정부에게 어쨌든 표를 몰아주긴 했지만 개헌은 또 별개로 생각하는군요, 국민들은.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혹시 개헌이 돼가지고 뭐 진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동의하느냐 이러한 여론조사에서는 13%밖에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80개 국가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해서요 꼴찌입니다. 한국은 70%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인들이 전쟁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일단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자민당 안에서 온건파가 득세를 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풀어야 될 한일 관계에서 좀 문제들이 많아서요.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시 갑자기 현재까지의 노선을 바꾼다라는 것은 일본 쪽의 성격도 있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뭔가 변화시키는 대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베 노선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몇 개월 후에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라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3개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조금 순서를 밟으면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8월 말, 그러니까 바로 금방인데, 간제지원 문제, 형능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한국 법원에서도 용기가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바로 급한 문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 말까지 어쨌든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그걸 불화해가지고 팔아서 이제 배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일본에서 글쎄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금화 시켜버리면 한일 관계는 당뇨 수준이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온 사람은 아베 전 총리입니다. 아. 그 영향을 다 받은 것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하고 그렇죠.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대로 현금화해도요. 지금 온건방아도 강해지는 입장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한일 관계 개선은 더 따로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피해자들은 끝까지 가겠다. 네, 이거 네, 네. 경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뭐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개인과 기업의 문제다. 네. 이거를 뭐 외교적인 문제로 뭐 풀어야 되는 숙제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에게도 좀 시사한 바가 있네요, 교수님. 그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